자, 조국이 그 평택군에 출마를 했죠. 다들 평택시에 출마를 했는데 평택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날벼락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건 다 아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평택 상황을 제가 분석한 내용하고 유사하게 언급하시는 이제 평론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이제 뜬금없이 날벼락을 맞은 거는 진보당 이제 당대표 이면서 이번에 평택에 이제 출마를 하는 그 김재현 후보 완전히 날벼락을 맞았어요. 오늘 그 아까 뉴스 영상에서 울산에서 지금 후보 단일화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꼴보기 좀 싫더라고. 김상욱 의원이 어쨌건 우리 진보 민주 진영이 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황명필 최고위원이 울산에 출마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수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수가 너무 뻔히 보이는 게 평택에 이제 조국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거 미끼 출마를 하는 거죠. 즉 후보 단일화 판을 짜기 위해서 황명필 최고위원이 미끼 출마를 했더라고. 그래서 뭐 지지율도 1.8%가 나오는데 그 단일화 토론에 참여를 시켜줬더라고 김상욱 의원이. 근데 김상욱 의원이 보수 진영에 있다가 이쪽을 와서 그런지 여기 돌아가는 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조국당에서 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걸 전혀 이제 간파를 못하고 말려들었더라고. 아니 조국당 지지율이 뭐 1%대가 나오는데 아니 지역에서도 1%대가 나오더라고요. 1.8%가 나오는데 아니 지금 민주당은 그 30%가 넘고 진보당 후보도 10% 지지율이 나오는데 거기 1.8%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게 그게 그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같이 참여를 한다라는 게. 근데 이제 조국을 밀어주기 위해서 평택을에서도 이제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 판은 울산에서 그 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고 대신에 이제 평택에서 진보당이 이제 단일 후보로 가는 이런 이제 전략을 구사를 한 건데 여기에 조국이 뜬금없이 출마를 해서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조국도 조국당 대표고 조국혁신당도 조국이 평택 선거에서 지면 그건 정치적 데미지 정도가 아니라 당이 이제 끝나는 거죠. 당대표 대선 후보라는 대권 후보라는 조국이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지게 되면 당이 끝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반대로 평택도 김재현 당대표가 출마를 했어요. 근데 당대표가 나가서 떨어지게 되면 조국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돼요. 그래서 진보당도 평택 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조국당도 평택 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김재현 후보는 일찌감치 평택 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끼리 그 판에서 붙는다?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당 입장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조국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조국당하고 이제 진보당은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는 선거가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리한 짓입니까?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겠다고 차라리 출마를 안 하면 되죠. 도의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그래서 김재현 후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그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해서 조국 출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재현 후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조국 출마가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 상황 자체는 신의를 저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후로도 지금 며칠 동안 연락이 없으시고 전화를 계속 그냥 거절이에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이에요? 끝까지 벨소리만 울리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거듭해서 계속 전화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돌아다니면 선거운동 하면서 그렇죠. 만나게 만나죠.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빚은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은 분명하게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 상황을 제가 그 폭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실타래가 꼬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풀 책임도 당의 대표들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당대표가 출마를 했으면 어느 정당도 후퇴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네. 당의 명운을 걸고 출마를 한 거고 저희도 4석에서 5석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전국의 당원들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곳이 바로 평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평택이죠. 지금 뭐 사활을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없죠. 저희 재보궐선거는 네 지금 일단은 이제는. 그렇고 더 네. 생길 수 있죠. 이번에 뭐 광산을도 생기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당 대표는 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부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간의 언지만으로도 뒤로 물러서셨는데 평택은 뭐 민주당도 후보를 낸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쉽게 보셨을까? 물론 말은 험지라고 하셨지만 누가 봐도 이건 쉽게 보신 거라고 보거든요. 양해를 좀 구했다면 그거는 조정 가능했어요. 가능했습니까?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같이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것은 이 선거연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조국혁신당이 또는 민주당이 이번 6월 3일에 민주진보 진영의 압승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생각이 있는지부터 다시 좀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는 평택 외 다른 지역은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었나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그렇죠? 일단 당시 작년 여름께 네. 재보궐선거 지역 몇 군데가 이제 언급이 있었을 됐을 때, 때 그때는 네. 많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네. 재선거였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였고 그때 저희는 한석을 더 얻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을 네, 해서 그중에 평택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했고 네. 울산 창원 못지않게 수도권에서는 진보 정당이 할 일이 많은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게 좀 많죠? 공장 평택에 같은 것도 13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선거구에 7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네. 지난 이제 수년 동안 삼성반도체가 또 들어서면서 거기에 약 10만 명 가량의 노동자들이 네.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진보 정당의 어떤 존재감과 실력과 유능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이 책에도 그래서 책의 절반 정도 내용은 평택 비전을 담았어요.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지역구 쇼핑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른 데는 여론조사 한번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재현 후보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요. 그게 뭐 정치 도의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양아치 짓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전화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뭐 나이로 봐도 한참 후배잖아요. 그 조국 그 대표가 거의 아버지 뻘에 가까운 김재현 후보가 이제 뭐 40대 한 중반 됐나요? 아버지 뻘까지는 안 되겠네. 근데 아버지 뻘에 하여튼 가까운 삼촌 뻘은 되는 그런 이제 선배고 어찌 보면 이제 운동권 또 선배예요. 조국 대표도 학창 시절에 운동 뭐 산호맹인가요? 여기서 운동을 한 바가 있고 또 김재현 후보도 90년대 후반에 학생 운동을 했던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후보이고 그러면은 운동권 선후배이기도 하고 뭐 계파는 달라도 아니 그러면은 좀 뭐 미안하다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해갖고 아니 그 삼천벌 되는 사람이 피해 다녀요. 그거를 김재현 후보가 전화를 하기 전에 그 조국 대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조국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이 뭐 군산을 가느니 부산을 가느니 온 동네는 다 찔러보고 다니다가 평택에 뜬금없이 나타났는데 그럼 먼저 나오겠다라고 그리고 또 같은 진보 정당끼리 무슨 정치 개혁하자고 연대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뭐냐 기자회견도 하고 뭐 맨날 뭐 진보 정당들끼리 연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공동 교섭단체를 만드느니 뭐 그런 얘기까지 오고 가고 했는데 전화를 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재현 후보 얘기대로 아니 결국 선거운동하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만나면은 뭐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왜 그 피해 다녀 창피하게? 아 그럼 진짜 모자라도 어디 크게 모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국은 정치는커녕 저 정도 배포로 사회생활도 저는 힘든 사람이 아닌가.
자, 그래서 아무튼 예, 후보 단일화의 이제 복잡한 함수를 저는 한번 풀어 나가야 될 텐데 저기 만만치 않아요, 평택이. 예, 조국이 이제 평택군인 줄 알고 잘못 선택을 했나 봐. 옛날 생각하고 평택시로 바뀐 지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평택시로 바뀐 지 30년이 됐고 지금 이제 노동자 밀집 지역이에요. 거기 진보당 대표가 이제 출사표를 낸 이유도 지금 뭐 평택에 아까 삼성전자 거기 저희 선산이 있었어요. 그 삼성전자 부지에. 그래갖고 몇 년 전인가? 4, 5년 전인가요? 예, 거기 이장을 했어. 예. 저희 선산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삼성전자 땅이 돼버렸어, 거기가. 그래갖고 뭐 보상받고 우리 어르신들 묘를 이제 다 이장을 하는 일. 근데 거기 부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또 건설 노동자들도 이제 많이 있고 해서 노동자가 상당히 밀집된 20, 30대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국을 그닥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진보당에서도 적어도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득표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 당대표가 이제 평택에 출마를 한 건데 과연 조국이 지금 오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론조사 곧 돌아갈 텐데 여론조사 돌리면은 김재환한테 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에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후보가 뭐 30% 이상은 누가 나오건 30% 이상은 뭐 득표 가능성이 있고 거기 김용 뭐 전 부원장이 뭐 출마를 한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거기 나가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평택은 평택은 울산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본인의 경쟁력만 따지면은 김용 전 부원장이 출마를 하면은 민주당이 이제 승산이 있죠. 그런데 울산 쪽하고 잘 고려를 해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이제 출마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예. 뭐 본인이 판단을 하겠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정청래가 예? 청와대 인사나 친명 후보들을 다 사지로 보내.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남에 아까 뭐 송영길 대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김용 부원장은 뭐 본인 뜻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뭐 평택에 출마하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정우 수석은 예? 부산에 내보내려고 그러고, 뭔가 그죠? 꿀 지역구는 친문들한테 주고, 친명들은 사지로 내몰아가지고, 그냥 꽃놀이패처럼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나름 비중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정치에 첫 발을 때는 그런 단계인데 그동안 뭐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뭐 무리해서 평택에 출마했다가 결국은 이제 그 사석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 나가세요, 광주. 물론 이제 뭐 경기도에서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나 광주 나가는 게 좀 안 맞긴 하겠지만은 광주 달라고 그래. 아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김용 부원장 그 민영배 자리에 김용 부원장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옥고까지 치르고 고생을 했는데 광주 나가서 그냥 쉽게 돼요 좀. 쉽게 될 땐 쉽게 돼야지. 그리고 어쨌건 처음 출마하는데 뭐하러 그 힘든 데 갑니까? 그냥 광주 가면 되지 깔끔하게. 그리고 어제 그 평택군 얘기 깔끔하게 사과를 하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말이 많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방송에 나와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거 잠깐 들어보고 가시죠. 한 뭐 15분 정도에서 모셨어요. 네. 평택군 실수 표기에 대한 조국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평택 신입생 아닙니까? 네.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란 것도 아니라서 신입생인데 혼이 나이를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치다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평택 시민들이 얼마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학습 능력이나 시험 능력은 저는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서 평택 발전시키기 위한 우등생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는 평택을 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네요. 학벌 좋다고 학습 능력, 시험 능력 좋다고 하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건 공감 능력 아닌가 싶습니다. 한 뭐
아니 그냥 깔끔하게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될 일을 그럼 평택에 안 살아봐가지고 평택이 시인지 군인지 모릅니까? 예? 아니 제가 뭐 부산에 안 살아봤는데 그 부산 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산 군이라고 그래? 내가 부산에 안 살아봤다고 그래가지고? 예? 아니 그 학습 능력 좋은 분이 그 수업 시간에 뭐 했어요? 그때는 평택 군이었구나. 조국이 공부했을 때는 평택 군이었군요. 서울에 안 살아봤다고 서울 군이라고 하냐고. 인천에 성남에 안 살아봤으니까 성남 군이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실수할 일도 아니고, 예?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라고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내가 평택시였는데 무의식 중에 손이 그 장경태 손이야?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랬대. 머리는 평택시로 알고 있었대요. 근데 손이 무의식적으로 평택군이라고 막 썼대. 무의식 중에. 이게 뭐 장경태 손입니까? 그냥 막 무의식 중에 가는 거예요. 장경태는 술이나 먹고 그랬다고 칩시다. 그 술도 안 먹고 머리하고 손하고 따로 놀아요? 머리하고 손하고 따로 놀면은 병원에 가봐야지. 큰일 날 단계지. 저는 이게 문과들의 친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면 끝날 일 아니에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평택군이라고 실수할 수도 있고, 물론 유권자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좀 뭐 급하게 SNS에 글을 쓰다 보니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잖아. 거기에 뭐 평택에 안 살아봐가지고 제가 신입생이어서 모르고 내 손이 머릿속은 평택시였는데 손은 군이고 머리는 시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창피할. 그러니까 구차하게 변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이 이제 제가 참 조질이라는 별명도 문조털레유도 정말 탁월한 별명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조질이라는 별명도 진짜 탁월한 별명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면 볼수록 진짜 조질이보다 더 적합한 별명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평택에 가서 그 평택 노인회를 방문을 했어요. 조국이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와, 조국이 진짜 이번에 꼭 당선이 되고 싶구나. 절박하구나. 조국의 절박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여기 하는 행동을 보세요. 뭐가 어색해도 진짜 어색합니다. 자, 먼저 노인회를 방문을 해서 이거 절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걸 오바라고 하죠. 아니 뭐 어르신들 만나 뵀으니까 뭐 인사를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그렇게 따지면 뭐 어르신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러면은 그 선거운동 하다가 어르신들 보면 다 절할 거예요? 저희 이제 과한 거예요. 과잉. 제가 질소 정치다. 문바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 질소 정치, 이미지 정치를 한다. 뭐 절까지 할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민망하죠, 저게. 그래서 이제 절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 극구 절을 하겠다라고 생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절을 했어요. 지금 절을 했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저렇게 열심히 절을 했는데, 중요한 건, 조국에게 중요한 건 절이 아니잖아. 조국한테 중요한 건 사진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저게. 그래서 절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절 한번 다시 할까요? 사진을 못 찍었나 봐. 사진을 못 찍었죠. 앉아 계십시오. 예, 사진을 못 찍었어. 아까 앞에서 인사했는데 이게 조금만 앉으십시오.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아서 가십시오. 앉아서.
맨 처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신입생 인사 올립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네, 네, 네. 예, 환영합니다. 네. 이게 참 많이 모자르죠. 예, 조국의 적은 조국입니다. 예, 많이 모자라요. 예,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니는 건지. 아니, 뭐 사진을 못 찍었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어르신한테 절을 2번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절을 2번 하면 그는 상갓집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예? 아니, 왜 저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제 정치, 지역 선거는 이제 처음 나가보는 거라고 하더라도, 저게 그대로 영상에 다 찍혀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절을 2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저거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 찍혔으면, 나중에 뭐 유튜브 영상, 영상 찍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저기 뭐 오마이뉴스에 찍힌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사진을 달라고 하든지. 혜태님, 제발, 왜 저래요? 참, 큰일입니다, 진짜.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주 뭐 고마워요. 예, 이게 뭐 거의 컨텐츠의 보고다. 예, 요즘 이제, 경선이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로 가고, 네, 그 광역단체장 경선이 끝나면서 방송하기가 상당히 이제 컨텐츠, 방송 준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조국이, 제때 지금 등장을 해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아주 고맙습니다. 예? 매일매일 빵빵 터트려주는. 지금 모질이 대첩이 있어요. 예, 지금 한 명은 부산에 가 있고 한 명은 평택에 가 있는데 한동훈과 조국의 원거리 지금 대첩. 예? 서로 지역구가 다른데도 누가 더 모질인가. 예, 이거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제 웃겨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국민의힘 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내드렸는데 우리 도훈이 못지 않아요. 예. 조국이 못지 않습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에 최대 이제 그 접전지는 한동훈과 조국의 모질이 저 대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1등 모질이가 누군지가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일지 아니면은 조국일지. 이번에는 승부가 좀 갈라지지 않을까. 예. 한동훈이 부산에 가서 모질이짓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 난 재명당했는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어서 가시죠. 그래.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그래. 저희 아버지로 나와요. 그래. 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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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동훈이 부산에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한 놈은 어르신들한테 절하고 있고 한 놈은 중학생들한테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야, 저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나 제명당했는데. 아니 본인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그러니까 저럴 수 있어요. 좀 저거 부산 선거판이 좀 희한하게 돌아가겠다.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그 국민의힘 대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출마를 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대표로 선거운동을 지역에서 도와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한동훈을 찍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 표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웃깁니다. 자, 과연 누가 이길까요? 중학생들에게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한동훈, 어르신들에게 2번 절을 하고 있는 조국.
아직까지는 조국이 조금 앞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대한민국 제일 모질이는 현재까지는 조국인 것 같다. 근데 한동훈에게도 얼마든지 이제 역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50일 동안 누가 또 어떤 재밌는 모질이 짓을 할지 우리가 지켜보면은 과연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조지리가 조금 앞서고 있는 거 아닌가. 한지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중학생들 상대로 선거운동하지 말고